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그 손해를 보다 뛰어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벌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 된다. 야, 돈 된다. 돈 된다. 첫 등장부터 남다르시네요. 처음이니까요. 새로운 스튜디오 모습 마음에 드시나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우리 또 PD님들이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도와서 더 이쁘게 채워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되게 화사해지셨네요. 제가 좀 화사해졌나요? 이 아이가 더 화사한 것 같은데요. 호칭이 다른 걸로 바뀌었다죠?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대표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워낙 좀 올드해요. 사실 저가 좀 그렇게 듣기도 좀 무겁고 제가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쌤이라고 앞으로는 좀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또 막을 연 투비쌤의 행복 스케치인데 말 그대로 행복한 부자를 스케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케치북에 제가 스케치를 할 거고요. PD님을 비롯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기획한 코너인 만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다들 행복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외에도 사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좀 다룰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첫 번째 주제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러시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알지만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PD님은 잘 아실까요?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건데 제 강의 순서 3가지 순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와이아웃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순서고 일단 이유를 알아야지 저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Why입니다. 자, 러시아 전쟁 왜 일어났는지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란 사실 우리가 딱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 때 무력적으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무력적으로 충돌할 때 있어서 내가 아무리 강자고 내가 아무리 선빵을 때렸다 해도 상대방에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로서도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그 손해를 보다 뛰어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벌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그럼 이들은 뭘 지금 얻을 수가 있겠는가? 뭘 얻고자 이렇게 쳤는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러시아가요, 전 세계적으로 원유의 생산 3위 국가, 천연가스의 생산 2위 국가예요. 그만큼 얘네는 석유랑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출을 할 것이느냐를 알아봐야 될 건데 대표적으로 세계사를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봐야겠죠. 특별히 지구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미니미니해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이쁘게 여기다가 또 편집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러시아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요 밑에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우크라이나 왼쪽으로는 다 유럽이에요. 유럽. 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유럽 쪽으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타서 배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바다로 배를 띄어야겠죠. 근데 이쪽 서유럽 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삥 돌아간다 쳐도 동유럽 쪽은 사실 지름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리적인 위치에 누가 자리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직통으로 지름길을 가기엔 조금 애매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이 지름길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가스관을 유럽 쪽으로 쫙 연결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 가스관을 쫙 연결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지리적인 위치에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가스관이 내 국가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중간 통행료를 받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뭐 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주는 돈만 안 내더라도 더 큰 돈을 우리가 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안 입고 온 거죠. 바로 옆에 위치했는데,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에 속해 있던 국가였어요.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인 독립을 하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된 건데, 아니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쟤네가 자꾸
우리 지름길도 막고 통행료까지 지금 받아가면서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것만 내 땅으로 만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더 쉽게 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계속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러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크림반도를 먼저 차지를 했어요. 지름길을 좀 뚫어놓은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침공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좀 넘어가야 되게 되는데, 그때 소련이 지금의 또 러시아가 된 건데, 자, 그때 소련이라는 국가가 진짜 말 그대로 짱이었어요. 학교장이 막 이렇게 힘이 세요.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요? 걔를 막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소련 눈치를 많이 봤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펀치를 먼저 날리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쟤에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북유럽 쪽에 동맹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나토. 맞아요. 나토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서쪽부터 시작해서 현재 동유럽까지 진행해서 한 30여 개 국가가 조약 기구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러시아 쪽으로 자꾸 견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러시아가 침공해서 자기네들을 협박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한 거죠. 야, 우리 좀 도와줘. 너네 동맹에 좀 껴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죠. 특히 유럽 쪽에서도 이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러시아 딱 접견지였기 때문에 유럽 쪽도 어느 정도 좀 옹호적인 좀 제스처를 취했었습니다. 그래야 러시아 쪽을 같이 맞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자기를 맞서 싸우게끔 동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기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 동맹을 파기시키려고 하겠죠. 심지어 내 원래 땅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동맹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점점 그 동맹이 자기 접견지 쪽으로 오게 되니까. 기존에는 멀리 있었고 그 국가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점점 내 코앞까지 오는 거야, 그 동맹 국가가. 그러면은 학창시절에 짝꿍 같이 앉잖아요, 옆자리에 있으면은 괜히 이 선 긋고 요거 넘어오면 내 거다 하면서 이제 투닥투닥 하는 것처럼 괜히 옆에 있으면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만큼은 그 나토 동맹에 가입하지 않게끔 러시아가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야, 너네 나토 가입하지 마. 가입하면 우리 너네 쳐들어간다. 안 그래도 너네가 자꾸 우리가 돈 버는 거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하면서 너네 되게 좋은 꼴을 우리가 시켜줬었는데, 안 그래도 눈엣 가시인데 더 여기서 우리를 심기를 건드려?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친 거죠. 근데 여기를 쳤을 때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또 있겠죠. 그 유럽 쪽. 왜냐?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되면은 바로 유럽이 또 옆에 있으니까, 야, 큰일 났다. 제 다음 나다 하면서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어찌 보면 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세계의 평화를 또 지켜준다고 하는 또 미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이 원래 전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 세계 경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제일 1위 국가가 뭔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그러면 질문, 2위는 누굴까요? 러시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인구수가 미국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구수가 사실 많다면은 중국이 1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쳐들어가자 막 인산인해로 전쟁을 펼쳤었으면은 중국이 군사력 1위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강한 무기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핵입니다. 그렇죠. 핵무기 보유국이 바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경험도 많아요. 잘 싸워본 놈들입니다. 한번 사람을 패본 놈이 또 팬다고. 학창시절 때 선 그어놓고 네. 때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 맞은 맞았지. 저는 패진 않았습니다. 요걸로 패죠, 요걸로. 그래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이 있어서는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적으로 1, 2위 국가예요. 자,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볼까요? 안 입국지 않을까요? 좀 안 입곱겠죠. 학교 짱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짱 되겠다고 막 무력적으로 이렇게 어깨를 피고 다녀요. 그러면 짱이 얘를 가만히 보겠습니까? 누르겠죠. 어딜 감히. 원래 이 곳의 짱은 나야 하면서 누르겠죠.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러시아를 견제하는 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미국 중심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뭐 경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우리 국가도 아닌데 얘네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하면은 소중한 우리 군사력도 잃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비용도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 좋다고 그걸 하냐
하지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변화가 되면서 아메리카 is back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평화 동맹을 이루고자 하는 게 미국의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쪽과 북쪽을 침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에서 이제 미국 군사력을 좀 배치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 전에 Y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우크라이나가 어디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원유 생산 3위 국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생산 2위 국가예요. 그만큼 원자재가 굉장히 많은 국가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받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전체 소비량의 40%를 러시아 쪽에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가 안 입겁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무력적으로 충돌을 하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너네 계속 그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면 우리 너네 밥줄 있잖아. 그거 우리 수입 안 할 거야. 너네 알아서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해버리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이쪽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발 원유랑 천연가스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어떻게 돼요? 고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뭐야, 우리 지금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경제 제재로 맞불 작전도 놓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 이치가 있거든요. 수요, 즉 사는 사람과 공급, 파는 사람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데, 자, 가격이 오르려면은 살라는 사람이 많아야지 가격은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야 가격은 오릅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천연가스랑 원유의 공급을 많이 했었던 러시아발 거를 안 쓴다라고 하니까 공급이 줄어든 거죠.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른 겁니다. 최근에 원유랑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차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 가보면은 휘발유랑 경유랑 가격이 나오는데 원래 1,600원대였는데 이게 2,000원대가 넘어버렸어요.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까요? 사실 지금 잘 알긴 힘든데 얘네들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진짜 전쟁을 벌인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감은 있어요. 투기적으로. 그래서 한 150불까지 좀 오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00불까지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세계 경제에 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또 막을 거란 말이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 100에서 150불 정도 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마저 가자면 지금 원유 가격이랑 천연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거기에 플러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농산물에 대한 수출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뭐 밀 같은 경우 우리가 빵을 먹어야 되는데 밀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밀 가격이 또 오르겠죠.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700원 하던 게 뭐 1,000원, 1,200원 하면 사 먹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포켓몬빵도 굉장히 유행이던데 사 먹어보진 않았지만 뭐 가려니까 다 없대. 근데 그게 더 비싸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타격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미국 중심, 유럽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 원자재 가격이 자꾸 올라요. 그러면은 요 가격을 잡으려고 뭘 하려고 하느냐? 금리를 올릴 거예요. 금리를.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들이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부채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시키려고 기존에 풀어놨던 돈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있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 원래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를 올려야 되면은 부작용으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내가 돈을 은행에다 꿔도 이자가 얼마 나지도 않아서 마음대로 내가 꿔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던 내가 소비를 하던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자를 더 높게 달라고 하네?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받던 거를 안 받겠죠.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던 것도 덜하게 되겠고 소비하는 것도 덜하게 되겠죠. 왜? 당장의 부채에 대한 이자의 부담이 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경제가 좀 죽게 돼요. 그런 것들은 좀 방지를 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요 가격을 좀 다운시켜 줘야 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부터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주식을 사야 할까요? 사실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관련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공략을 하는 거는 좀 늦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막판에 대체로 잡을 수 있을 만한 또 차기 수혜주가 될 만한 거 알려드릴 테니까 차라리 그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왓입니다. 왓. 결국 우리가 이유를 알고 영향을 알았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전 세계 입장에서 이거를 안 쓸 수는 또 없어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이걸 안 쓸 수는 없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네? 그러면은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결국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전기를 만들기 위한 다른 수단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단발적으로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나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갑질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하나를 팔더라도 비싼 가격에 팔아야 자기들 돈을 많이 버니까 공급을 마냥 계속 높이진 않았어요. 얘네들이 원유 천연가스 좀 주어 나 살게 하면은 가만 보다가 밸브를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 잠갔다 하면서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시킨 채로 팔아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짜증나잖아요. 아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쟤네들이 주어서 써야 되는데 장난질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쟤네들한테 독립을 해야 되겠다. 원자재에 대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얘네들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코로나도 사실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과학적인 논문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얘네한테 탈피하고자 플러스 지구를 지키고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 가격이 더 오르니까 원래는 얘의 생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격이 얘네에 비해서 많이 비쌌어요. 얘네를 쓰고 싶어도 기업 입장에서 쓰지 못했었는데 얘네 가격이 더 올라버렸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가 맞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써도 되겠다 하면서 최근에 얘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기랑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네? 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야, 요거 더 만들어. 돈 된다. 야, 돈 된다. 하면서 최근에 유럽에서 요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3배로 늘렸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러시아한테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아까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게 유럽이랑 미국이었잖아요. 얘네들이 불매운동한 거예요. 러시아 거 안 써! 너네 혼자 고립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려면 이걸 안 쓰고 새로운 거를 써야 돼요.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면 요거 수요 늘어나니까 요거를 만드는 기업들은 돈을 벌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더 시간이 흐르면서록 더 많이 팔리게 되고 더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버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 내지는 원자력 관련주도 있는데 원자력은 풍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당장에는 태양광 풍력 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 얘네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바로 쓰는 건 또 아니에요.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을 수소로 해요. 수소로.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랑 수소 관련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멘트 마무리 지어주시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비스의 맹무 스케치 첫 화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들 좋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이라는 게 항상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실수도 많았을 거고 매끄럽지 않았을 건데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 찾아뵐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 쪽에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 나중에 또 제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무 스케치 만관부 해주세요. 만관부 뜻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무 되세요.